수많은 사람의 골프 인생을 바꿔줄 골프 매거진 위너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혜연. 김재환입니다. 자, 프로님 정규홀에서 혹시 네. 100타 이상을 기록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 은어적 표현 말씀하신 거죠? 백돌이죠? 맞습니다. 네. 바로 제가 백돌인데요. 백돌이라면 누구나 좀 고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퍼트가 영 안 되는데 그렇죠. 나는 아이언샷을 하면은 들쑥날쑥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등등 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 백돌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분들은 아직까지 연습량이 많지 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관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관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일관성의 가장 포인트는 근육의 그 스윙을 메모리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실 꾸준한 연습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행운으로 난 갑자기 스윙이 좋아졌어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은 스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돌이를 벗어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저희 골프 매거진 위너스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시다가 골프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골프 매거진 위너스 프로 선수들의 스윙 비법과 인터뷰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홍윤 프로님의 명품 샷을 한번 감상해 보실 텐데요. 오늘 어떤 샷 보여주실 건가요? 드라이버랑 5번 하이브리드, 5번 그리고 하이브리드. 7번 아이언 샷 보여드릴게요. 네, 7번 아이언, 자신 있다는 아이언 샷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보여주시나요? 7번 아이언 샷부터. 7번 아이언부터 자신 있다는 네, 아이언 샷부터. 네, 제가 육방정을 떤 게 아닌가. 아닙니다. 네. 굿샷! 지금 7번 아이언은 몇 미터 정도 나가는 건가요? 지금 7번 아이언은 140m 정도 보고 있는데 140m 정도. 네. 140m 정도 나갑니다. 혹시 정확한 비거리가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정확한 비거리를 내는 비결이나 연습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꾸준히 이제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 네. 항상 그 거리 안에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정확도 있게 스윗스팟에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일정하게 거기를 맞춰야 일정한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 곳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샷 보여주시죠. 샷! 쭉쭉 뻗어나갑니다. 비슷한 거리가 나가네요. 네. 네. 이번에는 5번 하이브리드. 네, 샷 보여주시죠. 굿샷!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그쵸? 하이브리드죠. 이거는 170m 네. 정도 나가는 건가요? 165m 정도 보고 165m 있어요. 정도. 나만의 좀 긴 채 연습법이 또 있을까요? 긴 채는 아무래도 정확성 있게 치려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타이밍. 네, 그래서 항상 일정한 타이밍을 스스로 되새기면서 좀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일정한 타이밍. 타이밍 어떻게 세야 될까요? 저 이제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둘, 셋 이러면서 하나, 둘, 저도 그렇게는 셋. 안 해봐서 만약에 뭐 제가 아마추어라면 좀 일정하게 좀 숫자를 세는 게 가장
좀 편안한 방법이 아닐까. 나만의 이제 루틴으로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여주시죠. 자, 아주 폼도 너무 예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혹시 우리 홍예은 프로님은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체중 이동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골퍼들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왼쪽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체중을 실어 놓고 네. 그걸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스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채가 점점점 길어지면서 네. 비거리도 좀 향상을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6대 4로 시작을 하고 6대 4. 네, 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는 50대 50에서 뭐 올라갔을 30대 때. 70까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네.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그 체중을 받으면서 치면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네. 또 긴 거리에 클럽을 칠 때는 좀 체중 이동을 확실하게 하고 또 짧은 웨지부터 이제 아이언을 칠 때는 왼쪽에 무조건 체중을 실어 놓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하고 치거든요. 전반적으로 왼쪽에 좀 체중을 많이 뒀다가 그다음에 옮겨가면서 다시 또 네. 치는 방법으로. 네. 그럼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굿샷!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드라이버 샷 한번 볼 텐데요. 혹시 티박스에서 서 계실 때 드라이버에 대한 루틴 어떻게 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선수들보다 루틴이 좀 빠른 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생각도 좀 덜 하고 싶고 네. 또 성격도 좀 빠른 편이라 네. 좀 빠른 편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한 2번 정도 네, 하고 에이밍 본 다음에 굿샷! 드라이버는 거리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드라이버는 이제 캐리 거리는 한 220에서 25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그럼 한 230 네. 정도 이상 나가는 걸로.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대회 하시다 보니까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스윙하기 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실까? 그래서 스윙하기 전에 일단 목표 지점을 보고 난 절로 칠 거다. 목표 지점을 네. 생각하면서 최대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네. 제가 보낼 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내는 곳에 집중을 하시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샷! 우리 프로님은 구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로 드로우만 꾸준히 쳤었는데 네네. 이제 프로가 되다 보니까 페이드도 쳐야 하는 상황들이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구질을 연습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쭉 뻗어나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또 막 괜히 욕 한번 해보고 온앤오프 인터뷰. 네, 오늘은 국내가 아닌 세계적인 무대죠. 바로 LPGA 무대를 흔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우리 홍예은 프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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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잠깐 초청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텐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지난주 KLPGA 투어 SK 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공동 10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셨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하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신 소감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온 것도 너무 좋았는데 또 경기도 해서 더 좋았고 또 좋은 성적을 이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국은 8개월 좀 넘었어요. 온지. 네, 근데 또 좋은 성적까지 내셔가지고 얼마나 기쁘세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대회를 치르면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족이랑 같이 대회장에 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갤러리가 안 된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또 오랜만에 같이 주니어 시절 보냈던 언니들이랑 플레이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또 외국에 계시면 부모님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으셨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이번 대회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선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좀 페어링이 되게 좋게 되었었던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미정 언니가 가장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것 같아요. 이미정 프로. 네. 어떤 부분이 좀 임팩트 있게 남았을까요? 언니랑 세계선수권 나가기 전에 합숙을 같이 했었는데 네네. 이제 그때도 워낙 완벽한 플레이어이기도 했는데 이제 프로가 돼서 또 우승도 많이 했던 이제 프로니까 뭐가 더 달라졌나 잘 지켜봤는데 언니가 좀 더 또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완벽한 스윙도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네네. 좀 완벽한 플레이어가 더 되지 않았나 해서 나도 저런 거 배워야겠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치셨는데요. K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또래 선수들과는 달리 낯선 미국 LPGA 투어 무대에 도전하게 되신 동기가 사실 궁금합니다. 대표 선발전을 이제 아쉽게 떨어지고 좀 친체기, 암흑기라고 해도 될 만큼 좀 스스로가 우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시고 이제 아빠가 더 큰 무대를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셔서 이제 호주 아마추어 대회를 뛰러 갔는데 네. 호주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일단 근데 운 좋게 또 호주 여자 아마추어를 우승할 수 있게 돼서 LPGA 출전권 2개를 얻게 됐어요. 네. 이제 그거를 경험해보고 와, 나 이거 뛰고 싶다. 이 무대에 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꿈을 이제 LPGA로 잡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좀 겁나진 않으셨어요? 일단 타지에서 이제 투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를 알고 이제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다행히 시기가 좋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네. 좀 더 수월하게 좀 투어를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무대를 부딪혀 보시니까요. 한국에서 선수 생활할 때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경기력도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또 코스가 뭐 한 종류의 잔디나 뭐 비슷한 코스가 아닌 굉장히 이제 여러 잔디와 코스 형태를 경험해야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프로치나 숏게임하는 방법도 달랐어야 했고 네. 또 공략하는 방법도 달랐어야 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선수들이랑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네, 성장한 것 같고 그런 게 제일 달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홍예은 프로님 경기 중에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초등학교 때는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첫 홀 티박스에만 올라가면 좀 심장이 롤러코스터 탔을 때 뭔가 그쵸, 공중에 그쵸.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스샷도 많이 쳐서 이거 어떻게 하나 네네. 이랬는데 확실히 좀 연차가 되고 또 경험도 쌓이다 보니까 긴장감도 알아서 좀 풀리는 것 같고 네. 또 심호흡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심호흡을. 네, 좀 그쵸. 굉장히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기도 하고 또 막 괜히 욕 한번 해보고 욕도 하시나요? 괜히 또 이제 막 그쵸. 약간 네, 긴장감을 좀, 털어내기에는 아씨 나 잘할 수 있어. 에이씨 뭐 입까지 게 뭔데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막 그쵸? 화이팅 하려는 화이팅, 식으로 그쵸? 네, 막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 친다는 선수들이 모인다는 미국 LPGA 무대에서 내년 일부 투어 시드를 획득하게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거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골프 선수들이 다 모이는 투어를 뛴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네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코스들도 제가 2부 투어를 뛰었는데 1부 투어 코스들은 또 어떨지 네. 또 너무 궁금하고 또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홍윤 프로님은 언제 골프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골프채를 처음 잡은 건 8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8살이요? 참 진짜 일찍 시작하셨네요. 근데 사실 골프채를 처음 이제 부모님한테 받았을 때는 네. 골프라는 운동이 정말 싫었어요. 너무 지루하고 또 한 곳에 가만히 집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이러고 네네. 한 3년 정도는 정말 이끌려서 그냥 연습장에 가서 노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가셨네요. 일단 공부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공부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시간은 때우러. 그래서 당연히 네. 어릴 땐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시작한 동기들은 시합을 나가서 이제 입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쟤네가 입상을 해? 그러면 나도 시합 나갈래 이래서 정말 한순간에 이제 선수의 길을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경쟁심이라는 게 딱 발동이 되셨나 그런 봐요. 것 같아요. 같이 비슷하게 연습했던 친구들인데 네. 저 친구들은 대회 나가서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느낌상. 네.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나도 저만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프로골퍼의 꿈은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때가 11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11살. 네, 11살 이제 중후반 넘어갈 때쯤에 이제 공부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제 골프 공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학업에 좀 지쳐갈 때쯤 네. 이제 또 다른 이제 직업을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네. 나는 그걸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네. 심산으로 한 것 같아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못하진 않았던 걸로. 네, 공부는 그냥- 못하진 않았어요. 공부를 못하진 않았고, 다만 좀 피곤했던 걸로. 그렇죠. 그렇다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일까요? 저는 이제 롤모델이랑 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성현 프로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정말 팬이라서 갤러리는 정말 매주 갈 정도로 진짜 너무 팬이었고 막 마크 같은 거 사인볼 이런 거 팔면 막 네네. 살 정도로 굉장히 엄마한테. 네. 엄마 나 이거 사야 해. 사야 돼. 이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모으던 팬이 있고 또 롤모델은 이제 아무래도 박성현 프로님과 저는 경기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거리가 나가는 것도 배우고 싶지만 네네. 좀 더 이제 저랑 비슷한 스타일을 롤모델로 두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잘 치고 계신 고진영 프로님이 고진영 프로님. 정확도나 이제 퍼팅 뭐 모든 면에서 이제 빠지는 게 없으신 프로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진영 프로님을 롤모델로 두고 네. 너무 욕심내지 않고 딱 고진영 프로님만큼만 굉장히 욕심내는 것 같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네. 정말 세계 최정상에 계신 프로님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프로 골퍼로서 현재 자신이 가진 장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 장점은 아이언샷인 것 같아요. 아이언샷. 아이언샷이 좀 정확성이 최근 들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좀 자부심 갖고 더 연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완할 점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아이언샷을 아무리 가까이 붙여도 일단 네. 넣어야 버디인 거잖아요. 그렇죠. 퍼팅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퍼팅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남들보다 기회가 더 많이 오면 좀 빠지는 것도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 들어 엄마가 저한테 가장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 머리 박고 퍼터 연습해라. 제발 퍼터 연습 좀 해라. 집에서도 네. 쉬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촬영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말을 뱉었으니까 오늘은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집에 가서 퍼팅 연습을. 네. 네. 프로 골퍼가 되기까지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요. 정말 가족들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예은 프로님 가족분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버지가 네. 이제 프로 골퍼를 꿈꾸셨던 이제 국가대표까지 하시고 굉장히 유망주였다고 주변 프로님들한테도 들었어요. 네. 홍태식 프로님.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반대가 심하셨어서 네. 이제 일찌감치 꿈을 접으셔야 했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저는 태명부터 홍인원이었다는. 홍인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태어나면서 뱃속부터 이제 좀 훈련이 됐나 봐요. 네, 이제 너는 골프 선수로 태어날 거다. 그 덕분에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고 네. 좀 뜻을 알아주시는 거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네. 미국에 간다 했을 때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네. 이제 한 번에 그래 네 꿈을 위해서 나도 간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아빠는 바로 제 옆에서 캐디백도 매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정말 여러모로 미국에서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 도맡아서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아빠는 꼭 저한테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어머니. 네.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꾸준히 잔소리도 해주시고 또 이거 잘하면 선물도 사줄게 이러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채찍, 주시네요. 맞아요. 네. 엄마는 그런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동기부여를 잘 주시는 네. 그런 엄마가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또 형제분들은 안 계시고 어머니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분. 네. 네. 11살 남동생인데 11살이요? 네.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 제가 그렇게 낳아달라고 할 때는 안 낳아주시더라고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동생 너무 귀여워요. 네. 근데 이제 남동생은 한국 생활이 좀 익숙하고 또 학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희 온 가족이 지금은 미국에 갈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데 저도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네. 아들이고 남자다 보니까 아빠가 꼭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 아빠를 이제 제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항상 저한테 왜 누나 해주고 싶은 것만 해 이런 얘기 들으면 둘째의 서름. 그렇죠. 좀 미안하기도 한데 또 말은 네. 또 야, 넌 엄마 독차지하고 있잖아. 오늘 온앤오프 인터뷰 이렇게 함께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말을 좀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하세요.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홍예은 프로님 함께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예은 프로이고요.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렇게 홍예은 프로의 멋진 스윙 영상과 비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외 한 주간 골프대회 소식은 물론 골프업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기 소식과 골프 관련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는 골프24 뉴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바로 제주 엘리시안에서 열린 SOL 챔피언십에 또 대회를 갔다 오신 분이 있죠. 맞아요. 매주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스포츠 W의 임재훈 편집장님 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2주 네. 연속으로 제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남들은 되게 부럽다 그러는데 좀 부럽네요. 저는 좀 곤혹스러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 방송 녹화도 있고 네. 또 취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일정을 좀 소화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멋진 대회를 또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또 뿌듯한 마음으로 또 더 다녀왔습니다. 네. 어쨌든 제주가 또 가을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주의 가을을 좀 만끽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서 지난 7일 제주 컨트리 클럽에서 KLPGA 투어 이 SOL 챔피언십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박지현 선수가 정말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통산 3승을 좀 거머쥐었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들려주시죠. 예, 박지영 선수는 지난 7일이었습니다. 제주시에 위치한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SOL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에 4언더파 68타를 치면서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를 기록하면서 2위를 기록한 김수지 선수를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이날 박지영 선수는 선두에서 출발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소미 선수가 꾸준히 이제 중반까지 선두를 치고 가면서 그 2위 그룹하고 한두 타 차이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소미 선수가 15번 홀부터 17번 홀까지 연속 보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소미 선수가 타수를 줄이지 못하면서 박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박지영 선수는 2018년 12월에 효성 챔피언십 우승 이후에 네. 2년 10개월 만에 우승이고요. 오. 또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회가 원래 6월에 열리던 대회인데 올해부터 11월에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5년 5개월 만에 이 대회 정상을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KLPGA 통산 5승을 달성을 했고요. 네. 또 올 시즌에는 첫 승입니다. 그래요. 감회가 그러니까요. 남다른 것 같네. 네. 우리 박지영 선수 인터뷰하는 모습 보니까 본인이 우승할지 못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었고 사실 이 게임이 끝나는 마지막까지도 박지영 선수가 설마 우승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본인도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네. 우승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까 좀 뭐 기쁘긴 한데 얼떨떨하다 이런 소감을 좀 밝혔거든요. 그 이소미 프로가 전반 9홀을 지날 때 12언더파로 이제 턴을 해서 이제 2위 그룹하고 한두 타 차로 이제 계속 앞서가고 있었고 사실은 그렇죠. 기자들은 이제 김수지 선수하고 이제 우승을 다툴 걸로 예상을 했어요. 김수지 네. 선수가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김수지 선수랑 이제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한 선수가 이제 역전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지영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에 계속 매 대회 때마다 이제 박지영 선수가 우승권에 올라갔었는데 될 듯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나 될 만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점이 뭐였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스윙도 좀 바꿔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줘가면서 자기 약점을 보완을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까 내 골프에 대한 어떤 하나의 틀을 내가 이제 만든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일단 스윙을 굉장히 많이 바꿨고요. 원래는 좀 팔로 많이 치는 스타일이어서 좀 더 몸을 잘 쓰기 위해서 스윙을 되게 많이 고치고
팀 쓰는 뭐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스코어를 잘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더 잘 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뭐 박지영 선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모든 스포츠 매체를 달궜던 그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 홀인원 장면이 네. 있었어요. 홀인원을 맞아요. 대보 하우스드 오픈에서 홀인원을 했는데 그 홀에 뭐 부상이 아무것도 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절규를 했는데 그게 속마음이 나온 예, 거죠. 이게 이제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방송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유명세를 치른 만큼 또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뭐 유명세와 또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장 사실 이번 대회 기억에 남는 거는 15번 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 15번 홀에 우리 그린을 좀 지나쳤지만 그걸 10m 치핀 버디하면서 거기서 좀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축구에서 결승골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그 15번 홀에서 네. 성공시킨 버디 펫이 칩인 버디죠. 네. 그 버디 펫이 어떻게 보면 결승 퍼트가 아니었었나. 챔피언 펫은 사실 그 기회가 없었죠. 왜냐하면 먼저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챔피언 펫을 할 기회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버디 펫이 챔피언 펫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박민지 선수와 또 하나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미정 선수가 경쟁하고 있는 그 대상 포인트 레이스도 한번 되게 지금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한번 갖고 계신가요? 박민지 선수가 사실 최근에 페이스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 대회 때도 사실은 턱걸이로 컷을 통과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박민지 선수가 10번 홀에서 출발해서 9번 홀에서 이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9번 홀에서 마지막 퍼트를 한 다음에 다른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린 옆에. 저한테 슬금슬금 오더니 저 톱 10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기록이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성적을 몰랐었는데 7언더파로 이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대회를. 네. 근데 그 성적이면 이제 톱 10에 들어가는 성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지 선수가 왜 톱 10에 들어가는 거를 물어보냐 했더니 금방 어떤 네. 말씀하셨듯이 톱 10 안에 들어야 대상 포인트 그 랭킹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야. 톱 10 밖으로 밀려났으면은 포인트를 못 얻었어요. 네. 근데 이미정 선수는 이번 대회 때 아주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우승권에서 끝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민지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일래 안 쓰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6승한 선수가 대상을 못 받았다. 이것도 사실 뉴스에 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미정 선수는 1승밖에 없는데 그래서 근데 예. 이미정 선수는 사실 박민지 선수가 좀 들쭉날쭉한 성적을 거둔 반면에 이미정 선수는 올 시즌 8월 이후에 꾸준하게 출전한 대회에서 거의 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뭐 3번에 뭐 엄청난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꾸준히 우승만 없었을 뿐이지 우승만 한 번밖에 없었을 뿐이지 모든 대회에서 톱 10 안에 들었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경쟁에서 이렇게 박빙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말에 있을 대회 그 KLPGA 투어 마지막 네. 대회 때는 두 선수의 또 이 대상 포인트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정말 또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KPGA 투어에서 이제 시즌 최종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또 대상이라는 타이틀이 그렇죠. 부여되니까. 근데 솔직히 장갑을 벗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이번 대회에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홍란 선수의 은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예. 어떠셨나요? 사실 한 선수가 17년 이상을 일부 투어 시드를 유지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홍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356개 대회에 출전을 했고 또 무려 1043라운드를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컷 통과한 대회만 287개 대회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 이건 모두 다 KLPGA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란 선수를 만나봤을 때 홍란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투어를 떠나지만 내 기록은 내 대신 투어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겨준대요.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홍란 선수는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 때 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때 떠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부모님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그 조언을 좀 따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란 선수가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홍란 선수의 네. 제2의 인생에도 축복만 행운이 가득하기를 네. 빌어봅니다. 네, 홍란 선수는 비록 이번 대회에서 은퇴 선언을 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소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대회 소식은 물론 생생한 선수들의 현장 이야기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코너입니다. 한 주간 골프장 시세 회원권 어떤 변동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김단우 캐스터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단우입니다. 여러분, 가을 골프 잘 즐기셨나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면서 거리 곳곳에는 색색의 예쁜 낙엽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라산에는 벌써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가을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비수기,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둔 골프장 회원권 시세는 어땠는지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88cc만 160만 원 하락한 2억 2,200만 원으로 약보합세 보여줬는데요. 이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잠시 조정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체로 빨간불 켜준 회원권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양CC가 240만 원 올랐습니다.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골드CC 주주 회원권도 300만 원 오른 2억 9,300만 원으로 연간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제 밤이 길어졌는데요. 이곳은 야간 라이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골드레이크 CC 일반 회원권도 2천만 원 상승하면서 지지난주도 급등을 했었는데 한 주간 또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반면에 남서울 CC는 320만 원 소폭 하락하면서 2억 6천만 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올 6월 이후에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별 향방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H1 일반이 1,000만 원 하락한 4,5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 회원권 운영 논란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가 밀리더니 1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라데나도 200만 원 하락한 1억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제 반면에 레이크우드 프리빌리지는 빨간불 켰습니다. 2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렉스필드도 3천만 원 오른 9억 3천만 원으로 연간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작년 12월에 5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그때 시세 대비 약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역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라, 서울, 블루원 용인 CC가 모두 1,000만 원씩 상승했습니다. 먼저 보라 CC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매입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회원권 시세는 앞으로도 올라갈 걸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서울 CC는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장인데요. 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경영진이 바뀌면서 좋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시안 강촌 VIP 1,000만 원 하락한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곳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골프앤리조트 복합 공간인데요. 회원권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 등락이 또 엇갈렸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상승세가 있죠. 오펠 비즈니스 1억 원 상승한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곳은 영남권 회원제 골프장에서 유일하게 동반자 할인과 무기명 위임 혜택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제 반면에 파미SCC 주주 회원권은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큰 폭의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회원권 매매가 활발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매수 주문이 누적된 골프장은 매도 호가가 상승한 반면에 몇몇 골프장에서는 이제 매수자들이 이 매입 시기를 내년까지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하락한 종목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제 비수기 겨울 시즌을 앞두고서 이러한 눈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국내 주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한 주에는 좀 등락의 폭이 컸던 것 같아요. 1억 원 정도 오른 거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한 번에 1억 원 정도까지 올랐으면 그 네. 등락폭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사실 좀 혼조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랐을 수도 있는데 등락폭이 이렇게 큰 것 보면은 회원권에 네. 관심이 되게 많다는 많이 거죠.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회원권 시세는 어떠한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골프에 대한 기본 상식은 물론 에티켓까지 골프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골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죠. 네, 내외경제TV 노란톡방에서는 우리가 그런 많은 사연들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연이 되게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모든 고민들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프로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말 많은 궁금증 사연이 담겨져 왔습니다. 자, 그럼 김단우 캐스터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는지 첫 번째 사연부터 알아볼까요? 네, 노란톡방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 위너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미리 좀 받아봤는데요.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이 실수를 번복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아서 해결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많은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어프로치 샷을 익히고 싶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필드에서는 어프로치 샷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 원하지 않았던 샷이 나오기도 합니다. 프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질문을 좀 받기는 네. 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 샷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윙의 크기별로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좀 더 잘 치기 위한 방법을 하나 더 여러분께 팁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뭐 52도 웨지, 56도 웨지 또는 60도 웨지 다양한 클럽을 가지고 어프로치 공략을 띄우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이런 공략들을 합니다. 네. 또 때로는 7번 아이언 또 선수들 보면은 우드로도 이런 칩샷을 하기도 하면서 거의 모든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요. 네. 많은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해라. 이거를 좀 가장 중요한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클럽보다는 아무래도 나에게 손에 익은 클럽이 가장 편안한 클럽이다. 그래서 손에 익은 클럽이기 때문에 미스샷의 확률도 그만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님께서 하나의 클럽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편안하게 어프로치 샷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골프 대회 종류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대회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임재훈 기자님께서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네. 그럼 KLPGA 어떤 대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KLPGA 그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에는 네. 이제 총 정규 이제 그 대회로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3부 투어, 3부 투어는 이제 그 세미 프로들도 출전할 수 있는 대회인데요. 이 대회가 이제 점프 투어라는 명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구로 치면 2부 리그에 해당하는 2부 투어가 있습니다. 2부 투어는 이제 드림 투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드림 투어에서 시즌 상금 순위 20위에 들면은 이제 1부 투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KLPGA 투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1부 투어, 정규 네. 투어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시니어 분들이 네.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시니어 투어를 이제 챔피언스 투어라는 명칭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 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KPGA 투어의 일부 투어는 그냥 KPGA 투어로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부 투어는 스릭슨 투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니어 투어로서 챔피언 투어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그 협회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뭐 경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프로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질문자님의 질문이 좀 좀 포괄적이니까 포괄적이야. 네.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줬으면은 경기 방식도 경기 있잖아요. 방식도 네. 한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가장 기본적인 건 타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승을 하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매 홀마다 경쟁을 벌이는 매치 플레이가 있습니다. 한 홀을 먼저 이기면 원업, 지면은 원다운. 그리고 한 홀을 또 비기게 되면 올스퀘어라는 이런 방식을 써서 누가 우승을 짓는 이런 매치 플레이 방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킨스라든지 뭐 포섬 방식이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아마추어들 대회에서 또 하는 심페리오 방식이 있는데 네. 저 심페리오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 홀을 좀 블라인드 처리해서 하니까 제가 이런 심페리오 방식 대회를 보게 되면 한 90타 정도를 쳤는데도 심페리오 방식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친선 대회에서 많이 하는 이런 골프 대회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심페리오 대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회나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골프에 대한 이런 상식들도 좀 더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기자님과 프로님께서 대회 종류와 더불어서 경기 방법까지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스윙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프로님,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일 처음이 그립입니다. 우리가 골프 채를 잡을 때 이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그립을 내가 스트롱 그립으로 잡을 건지 뉴트럴 그립으로 잡을 건지를 선택을 해서 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체중이 좀 앞으로 쏠려 있는지 뒤로 쏠려 있는지 또 우측에 많이 실려 있는지 이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CO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OP는 이제 무게중심점을 이야기합니다. 무게중심점이 어디에 포인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스윙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것은 연습 스윙입니다.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리듬감을 이 연습 스윙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겠죠. 네,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립, 어드레스 자세, 그리고 연습 스윙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확인해 볼게요. 네, 저는 연습장에서는 완전 프로급이거든요. 그런데 왜 필드에서는 늘 망가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연습할 때는 참 잘 되는데 실전에만 나가면 실력 발휘가 잘 안 됩니다. 긴장을 해서인가 아니면 욕심을 부려서 부담감 때문인가요? 프로님 어떤가요? 사실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레슨을 해줄 때 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려요. 연습장의 스윙은 진짜 프로급으로 잘 나오는데 네. 필드 가서 찍은 사진을 엉망이죠. 보면 다른 사람이 나왔나 할 정도로 스윙이 막 바뀐 모습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실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다가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습장에서 매번 똑같은 스윙과 연습을 하던 연습장에서는 좀 편안하게 하니까 스윙이 잘 되는데 필드에 가게 되면은 자연 환경 자체가 너무 웅장하게 바뀌다 보니까 헤드업이라든가 이런 미스샷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연습장과 필드가 다른 이유는 바로 지형입니다. 우린 평지에서만 연습하겠죠, 연습장에서는. 근데 필드를 가게 되면 오르막 지형, 내리막 지형,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트러블샷의 이런 지형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스윙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네, 조언을 바탕으로 이제는 필드에서도 실력 발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입니다. 네, 티샷에서 오비 줄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티샷부터 오비다. 저는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난감하네. 정말 어쩌죠? 프로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난감하네요, 정말. 네. 어떡하죠? 이 난감함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코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우리가 티샷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은 산이고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그럼 왼쪽의 언덕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 우리 티를 꽂는 위치를 오른쪽에서 약간 왼쪽으로 티샷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그걸 감안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티 꽂는 위치를 코스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긴장을 완화해야 됩니다.
많은 근육들이 긴장해서 슬라이스가 나서 오비 나는 경우들 많죠. 자, 이럴 때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심호흡을 크게 해주면서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안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에이밍입니다. 네.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딱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는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옆에 서 있으면 착시 현상 때문에 또 잘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에이밍 훈련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세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골프 관련 궁금증 해결해 드렸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는 골프 관련 궁금증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그 해답까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에서 내외경제TV 골프 매거진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